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과일이 건강에 정말 좋은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매일 먹으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실제로 노인들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영양분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소화, 호르몬, 신진대사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과일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복용 중인 약물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제한하거나 피해야 할 과일 8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완전히 무해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슈퍼푸드로 유명할 수도 있지만 당뇨병, 고혈압 또는 소화 문제를 관리하는 경우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과일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먹는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신이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가 공유하려는 통찰력은 수년에 걸쳐 쌓이는 소리 없는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로 여겨지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안겨줍니다. 그 과일은 자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자몽의 간과 장의 효소, 즉 체내에 많은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중단되면 혈류 내 약물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약물의 효과가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병 치료제와 같은 일반적인 약물의 경우 자몽은 약물이 의도한 것보다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게 하여 조용히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약물의 경우 자몽은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켜 환자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치료를 방해합니다. 이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축적되어 잠재적으로 현기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근육 약화, 간 또는 신장 손상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히 혈액 희석제, 심지어 내부 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출신의 올터, 75세, 나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심장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비정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때때로 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의사는 그의 약물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식단을 검토한 결과 그들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자몽 주스가 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제거되자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불안 또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을 먹거나 자몽 주스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나치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좋은 소식은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 없이 오렌지, 사과, 배, 키위 등 비슷한 효능을 제공하는 대체 과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현재의 건강 상태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과일계에서 두리안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풍부하고 크리미한 질감과 잊을 수 없는 향을 지닌 독특한 별미입니다. 그러나 노인, 특히 고혈압, 당뇨병 또는 소화기 문제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두리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리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가 알코올을 대사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와인이나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노인의 경우 같은 시간에 두리안을 섭취하면 메스꺼움, 현기증, 빠른 심장 박동 및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신화가 아닌 실제 생화학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고지방 및 칼로리 함량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에 건강한 지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리안의 지방은 신진대사가 느린 노인들에게는 소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쉽게 팽만감, 소화불량, 심지어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리안을 먹은 후 얼굴이 붉어지거나 과열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심부 체온을 높여 심장과 혈관에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는 두리안의 설탕 함량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설탕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개인의 경우 두리안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피로, 현기증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달리 두리안의 풍부하고 크리미한 질감은 과식하기 쉽고 포만하지 않는 효과를 유발합니다. 나는 아시아 요리 탐구를 좋아했던 70세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파티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리안을 먹어보고 꽤 많이 먹었다. 몇 시간 후, 그는 과열을 느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혈액 검사를 통해 위험한 혈당 급증과 혈압 상승이 밝혀졌습니다. 의사의 편결, 두리안이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은 무엇입니까? 혈압, 혈당, 소화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면 두리안을 섭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 없이 에너지와 맛을 제공하는 다른 영양가 있는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두리안은 일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일 수 있지만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방종보다 건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니초를 적어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귀하와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더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더 실용적인 팁을 놓치지 마세요. 상큼한 맛과 선명한 노란색을 지닌 스타프루트는 시선을 사로잡는 모양과 은은하게 달콤한 시큼한 맛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프루트는 종종 식단의 건강에 좋은 추가 식품으로 간주되지만 노인, 특히 경미한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스타프루트는 먹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프루트에서 발견되는 신경독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 라고 불리는 천연 물질에 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기능하는 건강한 개인의 경우 이 독소는 여과되어 안전하게 배설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경우 신체가 독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는 혈류에 축적되어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스타프루트 반 개 정도의 소량만으로도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알레르기와 달리 증상은 식사 직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발달하여 원인을 과일로 추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은 내과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되었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마가렛, 72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농민 시장에서 그녀는 스타프루트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몇 시간 후, 그녀는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잠을 못 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현기증을 느꼈고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끓이던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그것을 스타프루트와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 몇 조각을 더 먹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증상, 정신 혼미, 떨림, 피로로 인해 그녀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신장이 스타프루트를 처리할 수 없어 스타프루트로 인한 신경 독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프루트를 완전히 중단한 후 그녀의 증상은 며칠 내에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스타프루트의 독소와 같은 특정 물질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압, 당뇨병, 이뇨제 등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스타프루트를 피하는 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이는 신경계와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좋은 소식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 블루베리, 수박, 배와 같은 과일은 신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걱정 없이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리모야. 커스터드 사과라고도 알려진 체리모야는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과 부드럽고 입에서 녹는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열대 디저트의 꿈이지만 그 맛있는 맛 뒤에는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과일의 모든 부분이 먹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체리모야의 살은 적당히 섭취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과일의 씨앗, 껍질, 심지어 입에도 아노나신이라는 천연 신경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과학적 연구에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량으로 복용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섭취하면 애너네신은 운동기능,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씨앗에 있습니다. 복숭아나 자두의 딱딱한 씨와는 달리 체리모야 씨앗은 부드러운 과육에 섞일 수 있어 실수로 씹거나 삼킬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으깨면 중추신경계와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가 방출됩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제거하는 신체의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소량이라도 축적되어 만성피로, 가벼운 손떨림, 불안정 또는 사지 무감각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후 입에서 금속 맛이 나거나 현기증이 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노인 전문의는 열대 과일을 좋아했던 69세 루스의 사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 동안 그녀는 거의 매일 체리모야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둔한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디저트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담당 의사가 안원하심과 그녀에게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밝힐 때까지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멈추자 그녀는 에너지와 조정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풍부한 열대 과일 맛을 즐기고 싶다면 잘 익은 바나나, 망고, 배와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신경학적 위험 없이 맛있는 과일, 나이가 들수록 뇌와 신경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며 때로는 먹기로 선택한 디저트만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직 시청 중이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사점을 남겨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면 매일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록의 다음 과일, 즉 노인들이 매우 주의해야 할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녹색에 덜 익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소화 효과,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특성, 장 건강을 돕는 천연 효소 덕분에 오랫동안 슈퍼푸드로 칭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파파야를 먹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일이 완전히 익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파파야에는 알레르기 반응, 위장 자극 및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끈적끈적한 흰색 수액인 천연 라텍스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경미할 수 있지만 위 내막이 더 민감한 경향이 있고 소화 시스템이 더 취약한 노인의 경우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팽만감, 위경련, 메스꺼움, 위산 역류, 심지어 식도의 자결감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원인 없이 지속적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위염, 위산 역류 또는 소화성 궤양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교차 반응성 알레르기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밤 또는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린 파파야에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목이 약간 가려운 것부터 입술 부기,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과 같은 더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나는 한 알레르기 전문의가 친구가 추천한 그린 파파야 샐러드 조리법을 시도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74세 남성 클리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사 후 그는 목이 타는 듯한 느낌, 가슴이 답답함, 삼키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성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비슷한 증상을 겪은 뒤 검사를 받고 경미한 라텍스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설익은 파파야. 좋은 소식은 완전히 익은 파파야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라텍스 수치가 훨씬 낮고 효소가 더 순하며 과일이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파파야를 포함시키려면 과일이 완전히 익었고 촉감이 부드럽고 피부가 완전히 노란색 주황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하세요. 녹색 파파야나 반익은 파파야를 스무디, 샐러드 또는 조리된 요리에 사용하지 마세요. 자신이 이에 민감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더욱 섬세해지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대한 작은 선택이라도 장기적인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5점을 남겨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은 매일 명확하고 안전하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인들이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목록의 다음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아키. 세계의 모든 열대 과일 중에서 아키만큼 잠재적으로 위험한 과일은 거의 없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전통적인 진미로 여겨지는 과일이지만 밝은 외관과 독특한 맛 뒤에는 하이포글리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있습니다. 이 독소는 과일이 완전히 익기 전에 섭취하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키가 나무에 자연적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 그 살에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하이포글리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신체가 포도당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급성 저혈당증, 갑작스럽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혈당 강화를 유발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놀라운 점은 증상이 항상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몇 시간 동안 괜찮았다가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 식은땀, 현기증, 극심한 피로를 경험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발작,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외여행 중에 현지 아키 요리를 맛본 72세의 아서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요리는 작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몇 시간 후 아서는 손떨림과 극심한 피로를 경험했으며 먹거나 마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덜 익은 아키의 저글리신 독성으로 인한 저혈당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다행히도 그는 아주 작은 부분만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키의 또 다른 문제는 선택과 준비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익은 정도를 안전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 익은 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반응을 보고합니다. 노인의 경우 경미한 증상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독소에 더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않는 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잘 익은 파파야,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 맛있고 건강에 좋은 다른 열대 과일도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보호하려면 예방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6점을 남겨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더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을 놓치지 마세요. 리치는 과즙이 많고 달콤한 여름 과일로 상큼한 맛과 매력적인 외관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완벽한 천연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과일이 특히 노인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리치에는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공복에 섭취하면 신체의 포도당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신체의 능력을 저하시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합니다. 이는 신진대사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미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혈당 충돌은 현기증, 떨림, 피로, 혼란 또는 심지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과일을 먹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몇 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세의 데니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친 후 그는 아침 식사 대신 신선한 리치를 큰 그릇으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뛰며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그의 가족은 제 시간에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공복에 리치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저혈당 증상을 진단했습니다. 혼자 있거나 밖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과는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다. 리치는 또한 다량 섭취 시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저하되는 노인들의 또 다른 우려사항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복에 리치를 섭취하지 말고 과량 또는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리치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치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경우 타이밍과 부분 조절이 중요합니다. 리치는 적절한 식사 후에 또는 적어도 음식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만 섭취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대사장애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식단에 리치를 포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더 안전한 대안을 찾고 있다면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자연적으로 달콤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에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모든 음식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리치는 맛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이 없으면 숨겨진 위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각 음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남부탄 은은한 단맛과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 흰색 과육으로 사랑받는 인기 열대 과일입니다. 더운 날에 상쾌한 간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이 과일은 특히 대량으로 섭취하거나 제대로 섭취하지 않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건강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잘 익은 남부탄의 과육은 면역 기능과 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몇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일이 이제 막 익었거나 약간 덜 익은 경우에는 과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노인들, 특히 당뇨병 전증이 있거나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남부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 과도한 갈증, 두통 또는 수면 방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포닌과 탄닌과 같은 천연 독소를 포함하는 종자 덮개에 있습니다. 씨앗이 부서지고 파편이 과일에 섞이면 가벼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소화가 더 민감한 노인들은 위경련, 메스꺼움 또는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관심사 중 하나는 스토리지입니다. 남부탄은 실온에 두면 빠르게 발효됩니다. 약간이라도 발효된 과일을 자신도 모르게 먹으면 더부룩함, 설사 또는 장기간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74세 린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시장에서 큰 봉지의 남부탄을 사서 어느 날 오후에 그것을 대부분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너무 맛있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지속적인 복통, 현기증,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녀가 너무 많은 남부탄을 섭취하여 약간의 저혈당증과 소화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탄은 나쁜 과일은 아니지만 노년층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완전히 익고 손상되지 않은 과일을 선택하고 씨앗을 피하고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혈당이나 소화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면 사과, 키위, 블루베리와 같이 혈당 지수가 낮고 효과가 더 부드러운 과일을 선택하세요. 모든 음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피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끝부분에 이르렀으므로 주의와 인식의 관점에서 과일을 조금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무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체가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놀랐던 과일은 무엇인가요? 전혀 순수해 보이는 과일을 먹은 후 이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경험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더 안전하고 더 강하고 더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귀중한 팁이 담긴 향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